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과 관련하여 말씀 나누고자 미래에셋 자산운용 정유경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정유경입니다. 네, 연초부터 불안한 시장 분위기 탓에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구루 워런 버핏이 작년 말부터 22년 만에 다시 투자한 자산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미국 빅테크와 또 AI 트렌드로 투자하기 좋았던 시장과 지금 현재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올해는 아직까지 참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문가들의 생각과 또 의사결정을 참고해보면 힌트를 발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에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유동성이 높은 단기 채권인 미국 재무부 단기재정증권인 TB를 신규 편입했습니다. 기존의 주식 투자 대가로 많이 알려져 있던 버핏이 22년 만에 재개한 채권 투자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동성과 또 안정성이 뛰어난 초단기 미국 국채가 고평가된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좀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미국 초단기채만 좀 본다면 3, 4년 전 수익률에 비해서 2025년 현재는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군을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 같은데요. 그만큼 요즘 글로벌 경기와 증시가 불안한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와 또 증시를 각각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너무 다양하고 또 많은 경제와 증시 이슈가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둔화, 소비 위축, 그리고 최근 관세 발표까지 복합적 요인으로 2025년 1분기 GDP 전망이 마이너스 3.7%까지 크게 하락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러 기관들에서 1%대의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고 있고 또 금리 인하나 아니면 재정 투입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기 시그널들은 필연적으로 주식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마가를 외치고 좀 당선이 되긴 했지만 실제 미국 대표지수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좀 무난했던 트럼프 1기 초반과 비교했을 때 부진합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관세와 같이 매크로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고요.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좀 상반된 모습에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가리키는 빅스 지수 또한 2020년 팬데믹 때 82 수준을 가리켰던 이래로 5년 만에 45.31로 최고치로 올라왔습니다. 뚜렷한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 전까지는 불안한 증시가 계속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신호는 환율인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증시 변동성이 매우 높다는 해석으로 봐야 하고요.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달러의 본질적인 가치인 달러 인덱스와도 괴리가 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자본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고 주식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투자 환경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의 물가 수준이 예상보다 좀 쉽게 떨어지고 있지 않아서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다시 상승하고 있어서 연준은 당분간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연내 두 차례 인하는 3월 FOMC에서 언급했지만 당분간은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내 두 번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4.5%에서 4.0%로 인하되는 것이며 이는 미국 정책금리 역사상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제가 높아진 금리와 또 두 가지 선고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4월 초 미국과 중국은 각각 관세 공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관세 이슈는 전 세계 시장을 크게 흔들었는데요. 미국 현재 시각 4월 2일의 관세 발표 이후에 당일 미증시는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가 각각
5에서 6%가량 급락을 했고 그만큼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미국인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셀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JP모건은 관세로 인해 물가가 최대 1.5%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말해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물론 있겠지만 종국에는 국가별 협상 절차들이 진행되어 가면서 해소되어 갈 이슈인 거고요. 다만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는 시기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형 자산 쪽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관세율 수준인 34%를 적용받은 중국은 똑같이 34%의 추가 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에 부과하기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 수출업체들한테 큰 부담으로 작용될 예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관세 강화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희토류는 전 세계 경제의 약 85%를 차지하는 핵심 자원으로 미국 기술 산업에 직접적인 좀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물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높은 금리 수준에서 앞으로 미국과 국내 시장의 상승 재료를 지켜보면서 힘든 조정 장세를 견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투자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특히 미국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4월 초 조정장에서 손실이 났을 때 좀 크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계좌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왼쪽 포유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손실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 손실로 투자 원금이 100에서 80이 되었다면 다시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5%의 수익률이 필요한데요. 다시 말하면 큰 손실이 나기 전에 변동성이 낮고 또 안정적인 투자 대기 자금으로 자산을 좀 피난처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 대기 자금을 현금으로만 방치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높은 상황에서는 현금을 아무런 투자 없이 방치하면 사실상 손해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 2.5%일 때 현금을 그대로 둔다면 1년 뒤에서 화폐를 구매한다고 생각했던 구매력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MMF나 아니면 초단기 채권처럼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아서 현금을 보호하는 투자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최근 미국 초단기 국채 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 초단기 국채 ETF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 내 글로벌 ETF 자금 유입액을 살펴보면 글로벌 채권형에서 1위와 2위 모두 0에서 3개월이나 1에서 3개월짜리 정말 짧은 미국 초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채권 ETF 투자자들이 초단기 국채를 찾는 이유는 명확한데요. 바로 높은 유동성과 안정성 때문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위험 자산보다 안정적인 초단기 채권에 투자해서 손실 가능성은 최소화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 확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3개월 국채 금리는 국내 3개월 CD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초단기 채권은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이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입니다. 더구나 미국 국채는 회사채나 하이힐드 채권에 비해서 신용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과 매력적인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이거 ETF는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 상품을 출시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높아진 원달러 환율 때문에 원화로 안정형 투자 대기 자금을 관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원화 투자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환 변동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이러한 환 노출의 변동성까지도 피하고 싶으시다면 국내 단기 투자형 금리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MMF, CD 아니면 KOFR과 같은 상품들을 주로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4월 22일에 상장하는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는 액티브 ETF로서 MMF나 주요 금리형 상품들이 추종하는 금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 추구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변동의 위험을 줄이고 미국 초단기 채권에 비해서 환 변동성도 없는
안정적인 단기 자산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타이거 미국 초단기 채권과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 상품이 각각 미국과 국내를 투자 국가로 하는 단기 안정형 채권 상품인 거군요. 하지만 그래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중에서도 특히 대형 기술주, 즉 M7 종목들은 최근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함께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M7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감소와 또 증가하는 캐펙스로 전반적으로 주춤하면서 나머지 S&P 500의 493개의 종목들과의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요. 또한 최근 빅테크 가격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상승 주도주가 다변화되는 국면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목 비중이 큰 시가총액 방식 ETF보다는 각 종목 비중을 동일하게 구성한 동일가중 ET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동일가중 ETF는 S&P 500의 500개 종목에 각각 0.2%씩 균등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의 변동성 영향을 줄이면서도 섹터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 4회의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오른 주식은 비싸게 팔고 내린 주식은 싸게 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 클 때 더욱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주신 변동성 대응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은 글로벌 증시가 높은 정책 금리와 국내 장기 저성장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서두에 워렌 버핏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포트폴리오상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피난처를 물색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변화를 안정성을 기대 또는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개월 이하의 초단기 미국 국채와 같이 안정적이고 또 유동성 높은 자산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저희 타이거 ETF에서 이번에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라는 상품을 신규로 상장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현 시점 활발하게 자금이 주입되고 있는 자산군이 바로 초단기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꼭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처럼 미국의 대세 상승상을 기대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출렁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함께 소개해드린 대로 환변동성에 노출되고 싶지 않다면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 상품을 안정성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거듭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타이거 미국 초단기 국채와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 상품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경기와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내 투자 자금을 잠시 안정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고요. 또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는 적극적인 주식, 테마 상품을 찾아가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미국 주식 투자를 원한다면 동일가중 방식으로 분산된 ETF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수익을 추구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동일가중 지수 경우 빅테크 쏠림이었던 미국 증시를 섹터를 분산시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미국 주식에 노출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똑재TV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